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월 기본반에서 세법을 담당하게 된 이윤혁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최소 이제 1년 이상 여러분들을 맡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들고요. 저는 이제 기본반뿐만 아니라 객관식반, 스파르타반 또 합격한 후에 2차 과목에서 세무회계까지 이제 여러분들을 꼭 담당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만나뵐 테니까 앞으로 좀 금방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먼저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선 세무사 세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제도부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대충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적어도 제도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공부 방법을 정해야지만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제도를 꼭 아셔야 돼요, 제도를. 그래서 먼저 세무사 세법에서는 6가지의 세법 이상이 나오는데 특히 4, 5, 6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 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3법이라고 좀 표현해요. 3법. 왜 이제 요 세목이 중요하냐면 1차의 문제수도 많이 출제돼요. 그리고 요 3법이 2차에서도 단독적으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쭉 1년 동안 배우시고 요 1, 2, 3번에 해당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조법, 조처법 요 법은 기타세법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해요. 그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수험가에서는 흔히 그냥 기타세법이라고 표현해요. 일단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 빼고는 나머지가 2차 과목에 출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요 세 가지를 다 합쳐도 빈도수가 10문제, 12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1차에서는 마지막에 좀 정리할 거예요. 마지막에. 항상 1차에 마지막에 정리해서 외우고 바로 시험 보는 커리로 진행할 것이고 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기본반부터 아주 탄탄하게 진행해서 2차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쭉 연계되게끔 자세히 가르칠 거예요. 이게 이제 세무사 시험의 큰 커리큘럼이에요. 큰 커리큘럼. 그래서 이 부소법을 얼마나 마스터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무사 시험의 제도예요. 그래서 문제수를 간략하게 보시면 기타 세법은 다 합쳐서 12문제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부소법이 이제 이론형을 다 합쳤을 때 보통은 한 18개쯤. 그다음에 계산형까지도 다 합치면 보통 30문제 정도 출제돼요. 부수업을 다 합쳐서 30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래서 40문제 출제되는 시험에서 30문제는 건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비중을 차지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부소법에서 다시 한번 이론형이랑 계산형이랑 좀 나눠지죠. 그래서 이론형이 1차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시험이에요. 40문제 중에서 약 30문제가 이론으로 출제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수험생이 좀 오해를 해서 계산형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좀 계산형은 좀 스킵했다가 2차 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많이들 선택을 해요. 특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면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그래 계산형은 스킵하자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일단 요 이론형을 맞추려면 계산형을 풀고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이론형을 달달 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산형을 풀어야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일단 계산을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2차 가서 새 출발하면 되지 않아요. 늦어요. 1차 때 계산형을 많이 해놔야지 동차 늦어도 유예에는 합격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가장 기본이 중요했을 때 계산형을 많이 내 걸로 흡수해 놔야 돼요. 그래서 꼭 이론형과 계산형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자. 그게 일단 세무사 시험의 중요한 이제 모토다예요. 모토다. 자, 이제 다음은 세법 1년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1단계는 세법 입문 강의를 진행할 텐데 이거는 세법을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입문 강의를 꼭 시청하시고 내가 다른 시험이나 아니면 경영학과 등을 전공을 해서 세법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라고 하시면 곧바로 기본 강의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입문 강의에서는 세법의 전반적인 용어 설명이나 이런 식의 내용이다 라는 큰 그냥 흐름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 강의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세법 기본 강의는 정말 중요해요. 이건 2차 합격에서도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한 번도 결석 없이 꼭 완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세법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노랭이라는 세법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론 정리를 탄탄히 할 것이고, 이때 세법 3개년 기출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법 기본반부터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선생님들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강의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알려줘야 될 이론 설명이 많기 때문에 아마 문제풀이는 좀 스스로 숙제로 드리지만 그럼 보통 수험생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 시험을 쪼개서라도 기본 강의 때 3개년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줄 거예요. 꼼꼼하게. 왜냐하면 이 과정이 기본반부터 제일 중요한 게 세법 자체가 이론이 좀 처음에 어렵고 용어도 낯설고 이게 이론이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풀이를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이론이 맞구나 라는 걸 검증을 하거나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많이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 세법 강의를 이해하려면 사실 실무 경험이 필요해요.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공부하면서 실무 경험을 할 수 없고 대부분 수험생들은 그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대부분 고득점을 합격했어요. 그럼 그 고득점 합격은 어떻게 하느냐? 세무사 시험이라는 시험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 강의 내용을 많이 이해하시고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계산형은 이렇게 나오고 이론형은 또 이런 게 오답으로 나온다. 그런 눈치를 많이 채셔야 돼요. 기본 강의 때.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강의 때 3개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어느 정도 흡수한 다음에 객관식반으로 세법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도 이론 정리를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날아가게 돼 있어요. 특히 세법의 휘발성이 가장 심해요. 그래서 휘발유라는 별명을 막 지칭 정도로 금방 일주일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객관식반 때 이론 정리를 다시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 저 아직 문제풀이할 힘이 없어요. 그래도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이론 정리를 기본반처럼 자세하게 하지만 조금 속도감이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10년치를 풀 거예요. 10년치. 세무사 10년 기출문제, 또 회계사 10년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말 그 이론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 머신이 돼서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 막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풀었지, 이런 습득하는 과정이 객관식 반까지예요. 객관식 반까지. 그래서 스파르타 때는 다시 시험 직전에 말문제 위주로 요약 강의를 통해서 1차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요약 강의를 다시 진행하고 마지막 스파르타 GS 시험에서 이제 매년 저랑 원재현 회계사님께서 반씩 세법을 매년 3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마치 실제 시험장처럼 세법 시험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총 1년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제 세법 기본반의 강의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 최소 1차 시험에서 60점을 목표로 할 거예요. 60점. 이게 최대가 아니라 최소예요. 최소. 선생님 100점 시험에서 60점은 좀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세무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세법 40점만 넘어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면 과락률이 일단 그 40점 미만이 55% 정도 되기 때문에 40점만 넘어도 상위 45%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60점을 넘었다는 건 정말 1차에서 꽤 고득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60점을 목표로 할게요. 최소 60점. 그래서 100점도 맞을 수 있고 90점도 맞을 수 있는데 강의 설명은 100점을 목표로 다 할 거예요. 제 설명은. 하지만 모든 수험생이 다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다 완벽히 정립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런 강약 조절을 통해서 최소 60점 만들 거예요. 최소 60점. 그래서 그런 빈도수 높은 주제는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해된 분들은 하시고 좀 이해 안 된 분들은 2차 때에도 괜찮아요. 이런 식의 강약 조절을 통해서 최소 누구나 60점 넘게끔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3개월 뒤에 2차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동차 시험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동차가 만약 안 됐으면 UA 시험까지 있지만 그때 계산형을 새로 한다는 건 너무 늦었어요. 이미 1차부터 계산형을 많이 내 걸로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세무회계 과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차와 연계되는 1차 계산형 풀이와 1차 계산 이론을 정립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시험 트렌드까지 다 반영을 해서 최근에 세무회계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 이렇게 1차에도 나올 겁니다. 그게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1차에서 많이 기본 계산형을 탄탄히 해놔야지 2차까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까지 연계되는 그 계산형 공부법,
그래서 제 이 기본 강의가 최소 60점 목표와 2차도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계산형을 다지는 그런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반에서 수업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이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1번에다 지칭했어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이 모든 과목을 공부하실 때 요 방식을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세법 담당이니까 세법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항상 기본반에서 이론 위주의 수업을 공부할 거예요, 이론 위주로. 근데 문제풀이는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론 공부하면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보셔야 돼요. 바로. 곧바로 보셔야 돼요. 곧바로.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내가 공부했던 이론이 이거구나라고 꼭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풀이를 통해야지만 이론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눈치를 챌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문제를 안 풀고 이론만 보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공부가 산으로 가요. 세무사 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세무사 세법이라는 건 세무사 기출문제를 통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 기출문제는 나침반과 지도에 같은 존재예요. 그 문제풀이를 통해야지만 이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꼭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수로 하셔요. 정말 필수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론 강의를 어느 정도 습득했을 때도 문제풀이만 하지 마시고 문제풀이 후에 이론을 다시 꼭 보셔야 돼요. 요약서든 이론서든 무조건 문제풀이의 이론서를 보셔야지만 이 이론이 이 문제에 쓰였구나. 그리고 이 문제지를 많이 풀면 문제를 외우는 그런 효과가 나요. 그럼 이제 나는 문제지를 다 풀 수 있으니까 마스터했구나 했지만 기출문제는 매년 옛날 기출문제에서 조금씩 바뀌어요. 뭐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뭔가 단서가 추가되든지 뭔가 설명이 추가돼서 마치 새로운 문제처럼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문제예요. 저한테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똑같은 문제가 되기 위해서 기존에 여러 번 풀었던 문제를 이론서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응용될 수 있구나. 그 응용력을 기르셔야 돼요, 결국은. 그래야지만 단기간 고득점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용력이 처음에는 수험생들한테 안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론서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변형됩니다. 단서가 이렇게 달면 숫자가 이렇게 바뀌면서 정답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응용력을 많이 기르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합격하기 전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합격하기 전까지. 이론 문제, 이론 문제, 이론. 그래야지 단기간 고득점 합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법 용어가 굉장히 처음에 낯설어요. 그냥 뭐 입금, 뭐 송금, 뭐 경정청구 이런 단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제 다른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게 저희한테는 일반 용어예요. 세법 이제 전문가한테 일반 용어예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세법 용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어렵죠. 이제 그 눈높이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수험생 기간과 지금 선생님으로 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수험생 때 몰랐던 부분, 이해하지 안 됐던 부분, 그런 당연한 것들도 수험생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수험생 눈높이에서 과외 선생님처럼 용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절대 지나치는 거 없이 1 더하기 1, 1 더하기 2 이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숙하게 천천히 따라올 수 있게끔 꼼꼼히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을 통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세법 이론 강의를 많이 정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직에 계신 공무원분들 제가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또 이슈화된 주제들이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정보를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할 때 이것도 이제 저만 하는 풀인데 이제 책에는 이해하는 풀이만 써져 있을 거예요. 이해하는 풀이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문제집 풀이 방법으로 공부하면 내가 합격하겠구나. 이 문제 풀이 방법을 외우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데 이거는 이해용으로 쓰이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면 20분씩 걸려요. 한 문제 푸는데 10분, 20분 걸려요. 시험장에서는 별도의 정말 간략한 풀이로 풀어야 돼요. 그냥 그 머릿속에 이해한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한두 줄 쓰고 그냥 풀어야 돼요. 그만큼 시간이 촉박한 시험이야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장 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집에 이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선 이 단서 가지고 이렇게 풀어야지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장 풀이를 따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4가지 방식을 통해서 단기간 세법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2차까지도 이제 고득점에서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5월 초에 진행할 텐데 이제 처음에는 중급회계 등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끝나고 이제 세법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